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11월 5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된 국민의힘 최종 경선 결과 후보 윤석열 후보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 본 경선에는 전체 선거인단 56만 9,059명 중에서 36만 3,569명이 투표해서 최종 투표율은 63.89%나 기록했습니다. 역대 국민의힘 경선 중에서 최고의 투표율입니다. 아마 이런 투표는 다른 정당에서도 거의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던 6.11 전당대회 때의 경선 투표율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또한 역대 최고일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골고루 투표율을 보여서 정권 교체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이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음을 아주 실감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투표율이요, 세종시가 74%가 넘고 서울시가 71%, 부산이 한 68%, 대구가 66%, 경기 66% 돼서 세종시와 서울, 경기 지역이 국민의힘의 텃밭인 영남보다 높거나 대등하게 나온 것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더 주목되는 것은 전체 선거인단 56만 9,059명 중 절반 이상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된 후에 새로 가입한 당원들이고요. 그 신규 당원 중에서 2040 세대가 10만이 훨씬 넘는데 이들 상당수는 조직 오더를 받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홍준표 후보를 많이 지지한 것 같아서 그리고 덕에 경선 흥행을 일으킨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은 종전처럼 조직선거, 달리 표현하면 당협위원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 오도에 따라 투표하거나 그래서 자유투표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은 별 흥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일방적 우세로 진행돼 흥행도 잘 안 됐을 겁니다. 흥행 대박은 이들이 일으킨 흥행 대박은 이제 컨벤션 효과의 대박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 이 홍준표 후보는 바로 2040 세대를 당 안팎으로 집중 공략해서 했고 그들은 이제 여기에 호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서 이 41.50%를 얻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6.35% 차이로 뒤져서 후보는 놓쳤지만은 홍준표 후보의 선전은 정말 평가할 만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홍준표 후보를 집중 지지한 걸로 보이는 2040 신규 당원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의 승자라고 할 만합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이들이 정치적 욕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수용해야 할지 크나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홍준표 후보는요, 대권 도전을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한 자릿수에 머무는 약체 후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가 원외 당협위원장 등 참여하는 캠프 규모로 볼 때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은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같았습니다. 심지어 유승민 캠프보다도 적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7.47%를 얻었으니까 홍준표 후보에 비하면 30.4%가 뒤져 있는데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힘 경선을 사실상 윤석열 대 홍준표 양자 대결로 이끌어오는 대단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요, 그가 선전한 걸 잘 들여다보면 더 의미가 깊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2040 세대를 겨냥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던 6.11 전당대회 당시 이준석 대표가 구사했던 조직을 아주 최경량화, 최소화하는 것, SNS 여론전 등 선거 전략을 이준석 후보의 선거 전략을 벤치마킹한 것 같았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당 대표 선거 당시에 조직력에서는 나경원, 주호영 등 경쟁 후보들에 비해서 절대 열세했지만 민심을 결국 이런 방식으로 SNS 운동으로 불러일으켜서 당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변이라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효과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바로 홍준표 후보는 조직 열사를 이준석 대표처럼 연일 SNS,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하면서 공중전을 펼쳐서 그걸 조직의 열사를 커버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입장은 물론
공약도 JP 희망편지, 홍준표니까 JP 희망편지라는 형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시로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사회로 이행이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추세가 되어 있고 SNS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이준석에 이어서 홍이 택한 이 득표운동 방식은 향후 국민의힘의 유무형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걸로 봅니다. 홍은 그 전략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 입당 후 윤석열 총장 측하고 이준석 후보 갈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 편에 과감히 섰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입당 과정에서부터 이준석 패싱농단이 불거지고 캠프 내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 탄핵론까지 언급되고 들어서 이 갈등이 마구 치닫았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2030의 지지세가 빠지게 됐고 그 당시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공호하면서 2040 지지를 받게 된 것이 말하자면 추격전을 벌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홍준표는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 측을 겨냥해서 자고 나면 흘러간 정치인들, 꿈에서 못 깬 적폐연들, 또 진작 집에 갔어야 할 텃밭중진들을 데리고 새정치를 하겠다는데 그게 새정치냐? 낭인들이 임시 대표소를 찾는 게 불가하다고까지 마구 공격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은요, 지난달 28일에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은 30대의 젊은 당대표를 선출한 당이고 이준석 대표와 손잡고 국민과 당원이 오케이 할 때까지 혁신의 큰 그릇의 정당을 만들겠다했습니다. 앞으로 정당 개혁이 아마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고 윤석열 후보를 긴장시켰던 2040 세대가 없었다면 경선 흥행은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 안팎에서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의 진로 결정에 유력한 변수 내지는 그룹이 됐다는 것, 2040 세대가 이건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의 큰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홍준표 후보 개인만 놓고 보면 왜 이리 초경량 캠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일본 말이지만 독고다이라는 별명을 왜 들어야 했는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작년 총선 당시에는 본인이 26년간 지켜왔다는 당의 공천을 못 받았고 왜 의원 당선된 후에도 다른 무소속 의원들과는 달리 입당 반대에 부딪혀서 그렇게 늦게 입당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홍준표 후보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성을 토대로 해서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열기에 따라서 누구보다도 정권교체 전선의 최선봉에 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 윤희룡 후보에게는 그 좋은 머리, 그 넘치는 열당을 좀 더 이제 대통령감으로서의 자질과 이런 캐릭터로 다듬고 업그레이드하기를 주문합니다. 이 대장동 1타 강사 이미지에 너무 취했는지 대장동에만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어딘지 모르게 다른 건 부족한 거 아니고 뭐가 있는지 대통령에 기대하는 리더십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포스라든가 카리스마 이건 부족하게 하다는 인상을 준 거는 아주 자책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원희룡 후보는 차세대 보수 세력 리더 중에 한 사람인 걸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부족했던 걸 보완해서 다음엔 더 큰 성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사실은 논점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